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어제자 공시에서 유가증권시장 마타선 발표해보겠습니다. 한샘이 2022년 11월 11일에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한샘 4천억 투입 프로테크 건자재 기업 인수에 대해서 그 해명 공시를 냈는데, 보도된 보유 부동산 매각 및 매각 자금으로의 프로테크 건자재 기업 인수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하였습니다. SH에너지화학이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정기 유지 보수를 이유로 SH에너지화학의 군산 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하였습니다. 영업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희양산업이 매출액 1조 5,420억, 영업이익 306억, 당기순이익 115억으로 직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390%, 당기순이익은 617%가 증가하였고, 그 이유로는 본격적인 신사업 매출 발생 및 수익성 개선 활동, 환율 영향 등으로 인해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증가를 하였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가 매출액은 직전년 대비해서 39%, 영업이익은 77%, 당기순이익은 100%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노스페이스가 판매 호조로 인한 매출 및 이익 증가와 자회사인 영업무역의 OEM 사업부 수출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증가를 한 것으로 공시하였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 매출액은 직전 대비해서 81%, 그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하여서 이유를 보니까 EPC 사업의 수출 실적 개선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바이오 사업 자회사 카티졸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DLENC가 총 1조 4,121억, 최고 매출액 대비 한 18.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 온산의 샤인 프로젝트 공사에 이제 수주를 받았습니다. 계약 상대는 SO1이고, 계약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동안입니다. 영업무역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의류 OEM 사업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큰 실적 향상이 있습니다. 화신이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총 388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국내 전기차 배터리 팩 케이스 수주에 따른 신규 공장 설립이었습니다. 시작일은 3월 8일부터 종료일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고, 화신이 도대체 전기차가 좀 잘 되나, 전기차에서 어떤 걸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화신은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자동차용 차시스, 바디파트의 주요 부품을 모듈 품두는 계열품 형태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매출액은 1조 6,903억, 영업이익은 904억, 당기순이익은 753억으로 직전년 대비해서 큰 증가를 보였었고, 3분기 기준 사업부를 보면은 자동차 부품의 차시스에서 61%, 바디에서 12%, 기타 제품에서 24% 정도 그 매출이 나왔습니다. 화성이는 차량의 뼈대인 셰시를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자동차 셰시 전문 제조사로
75년에 설립했으며 현대 기아차 공급 비중은 57%에 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 GMP용 셰시는 사실상 물량을 독점을 하고 있어서 현대 기아차의 그 전기차는 좀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기아차 내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세대 전기차용 시시 부품 공급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게 따라서 좀 공장을 또 신설하는 게 아니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 팩 케이스이고, 총 투자 금액은 388억 중에 공장 건설 비용 240억과 취득금이 148억으로,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 예상 단가는 약 100만 원 내외이고, 매출 본격화 시점은 내년 2분기로서 이제 연 환산 매출은 한 1,000억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잘 팔린다면 얘네도 크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기업은 코스닥이고 어제 공시를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하이서킷 같은 경우는 UNC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샀고요. 금액이 이제 159억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유로라는 회사인데 무선 데이터 서비스 기술 업체인데 그냥 소프트웨어 컨설팅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제 명예에 발행했으니까 나중에 무조건 희석되지 않을까 하고 감안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원 컴포텍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요. 여기도 표현이제 명예에 발급했으니까 희석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상용차 시트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0억치를 한다는데 이거의 효과로 어제랑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빙이 되게 적은 회사인데 많이 오르니까 재밌더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계속 자사주를 사고 있는데 이번에도 250억 더 사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오 회사인 셀트리온의 마케팅 판매를 대신해주는 업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원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식을 가진 걸로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느낌상으로 전환사채랑 비슷하다, 그 주식담보대출이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 가상화 시장에 진출했는데, 여기에 플레이어가 여러 명 있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CM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는데, 보통 보유만 하지 소각을 잘 안 하는데 소각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 원픽으로 할 탑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2배에 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 상태고요. 지금 풀렸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야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텍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진단 영상인데 요즘 핫한 분야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희석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왠지 모르게 뉴스도 제가 봤는데 확실히 모르겠던데 주가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 주가 꺾이는 게 교환사채 발행이 돼서 이제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었지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그 경영해외를 통해서 흑자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였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 아몰레드 장비주인데 여러 개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매출은 줄었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40%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망 산업이 안 좋아서 이제 매출은 줄었지만 제품 믹스 개선, 혁신 활동을 통해서 원가를 내렸다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이 빠졌지만 영업이익이 오른다는 게 위 회사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쉽지 않은데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컨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리모컨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출도 많이 늘고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늘었으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이제
대신 순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이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21년에 투자 부동산 처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실제로 뭐 매출에 순이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회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50% 올라왔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36% 오른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직도 적자여서 그런 거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매출이 20% 오르고 영업이익이 38% 올라왔는데 또 순이익은 줄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왜 줄었지 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투자자산 평가 손실 발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를 나쁘게 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나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도 좋은 거라고 보여서 좀 있으면 내년쯤에는 이제 잘하면 흑자 전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 오로라 회사인데 정확히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IP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회사가 매출이 30% 올랐는데 영업이익 무려 73%가 올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좀 줄었지만 이유가 뭐 이 외화 손실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인 팜팔스, 롤리팻 이런 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IP는 확실히 영업 레버리지가 확실히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재료를 하는 회사인데 매출이 25%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64%나 올랐어요. 그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18%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보다 매출이 는 것보다는 이제 원가 절감을 열심히 했다는 거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파인텐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을 파는데 이 본딩 장비가 제가 뭔지 잘 몰라서 얘기 힘들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 관련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매출이 22%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260%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이제 10%가 안 되니까 원래가 이제 작년에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원픽인 카본 머티리얼 같은 경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2차 렌즈를 잘 모르지만 2차 렌즈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차 렌즈 회사가 많이 생기는데 그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컨설팅을 해주고 설계를 해주고 공사까지 대신 완료해주는 게 탑 머티리얼이 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봤을 땐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출이 발생할 때 엄청나게 큰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완전 외주를 여러 개를 맡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매출이 97%나 오르고 영업이익은 144%나 오르는 형태를 볼 수 있고 여기도 영업이익이 한 18%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수준 한 개 한 개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적어도 18% 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결제를 유로로 했길래 어느 회사인지 한번 찍어보려고 봤는데 기존에 유럽의 N사와 C사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N사가 뭘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스웨덴의 노스볼트의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확실하진 않고 그래도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장했으니까 투자 설명서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위하는 회사들을 정리하는 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9일 코넥스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기업은 그 로보3고요. 여기가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는 우선 한 12억 원 규모고요. 이 12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그 서빙 로봇하고 안내 로봇 그리고 무빙 체어 등을 만드는 그런 로봇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액을 한번 찾아봤는데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12억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21년도에는 매출액을
9천만 원밖에 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20년도에는 4억 5천만 원 적자 냈고 21년도에도 영업이익 적자 마이너스 13억 발생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21년도에도 매출액 확 줄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유상증자하고 시비를 계속 이렇게 발행하더라고요. 보면 21년도에 64억 유상증자 발행했고 5억 그리고 12, 20억 또 20년도에는 10억 발생했고 이번에는 또 12억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행했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뭐 자금 사용 목적을 보면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뭐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 그리고 뭐 운영 자금 신기술 도입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래서 계속 관심이 생겼어요. 계속 돈은 못 버는데 투자는 받으니까 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얘네가 어떤 로봇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이런 로봇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회사 21년도 IR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그 PPT가 백화점 같은데 막 돌아다니는 그런 로봇인데 너무 요즘에 막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거 영상 보면 막 걔는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귀엽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식당에서나 볼 법한 로봇인데 그래서 21년도 IR 자료인데 야외 자율주행이 되는 거의 유일한 업체. 큰 행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회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 로봇들인데 이렇게 안내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여기 정세균 국무총리님도 로봇 따라서 가시고 네, 딱히 막 요즘에 하도 그 유망한 로봇 기업들이 많은데 얘네가 경쟁력이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IR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얘네가 이제 뭐 할 건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저희 막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가방을 로봇에다 이렇게 넣고 로봇이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얘네가 개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장도 자동화로 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려나 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뭔가 좀 괜찮지 않나요? 보안 로봇 이런 거 건물에 돌아다니면서 보안 뭐 이렇게 관련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럼 괜찮아 보였는데 또 혹시 이런 회사에서 진짜 괜찮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전화해서 그냥 가볍게 재미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기타 법인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 드루안이라는 KOTC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55억짜리 이제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하는 이 회사에서 이 매출이 발생을 했다고 공시로 올라왔습니다. 이 매출이라는 게 이제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이나 매수 청약의 권유라고 하면 되고 그냥 거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KBJ24호 기업 인수 목적 이제 스펙인데요. 이거는 어제자 발표했던 건데 이제 공모를 하면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니까 일단은 현재 기간수 예측이 끝나긴 했는데 발표는 아직 안 났고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13일부터 이제 14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KB증권에서 상장을 시켜서 이제 스펙을 상장시킨 후의 결과들인데 이제 23호는 현재 상장 중이고 10개를 성공했고 이때까지 6개를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성공률이 그렇게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한 옵티코가 이제 합병 비율이 고평가돼서 큰 하락을 한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의무 보유 지분을 보면은 7%로 약 6개월 동안 가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보고 이제 만약에 경쟁률이 높다면은 한번 공모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3월 9일자 임원 및 대량 보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기업은 비샘전자랑 대창단조이고요. 비샘전자는 이제 LED 소자 및 디스플레이 연관 사업이랑 광통신 선로 부품 사업, 그리고 고속철도 차량 부품 유지 보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임원 주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강만준 대표이사님이 이제 3월 3일부터 3월 10일 동안에 이제 2,503주를 장내 매수했고 총 1,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라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만 했고요. 대창 단조는 이제 그 중장비 하부 주행체에 그 링크나 슈 등을 가공 조립해서 이제 중장비 생산업체에 OEM 및 AS 부품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여기도 이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박건일 대표이사님이 5,540주를 장내 매수하셨어요. 총 이제 한 3,925만 원 정도인데 사실 막 엄청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 뭐 그 내부자가 뭐 주식을 팔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도 살 때는 이제 앞으로 회사가 좋아지고 지금이 싸다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매출 비중이 링크 슈아세이랑 뭐 링크 아세이 이렇게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상품도 이제 33% 정도 이렇게 되고요. 링크가 뭐냐면 장비 운행을 위한 그 레일을 제공하면서 그 하부체를 지지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저도 막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 링크라는 거에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2022년에 실적은 매출액 4,214억이고 영업이익이 497억, 당기순이익 392억 정도 하는 회사이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한 2천억대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11월에도 대표이사님이 그 여기 한 6,779원일 때 한 4천만 원 정도를 장내 매수하셨었거든요.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금액대랑 비슷한 그 금액을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이후에 한 44%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이게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얘네가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걸 좀 좋게 보고 있나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데 그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링크 가격이 좀 이제 올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도 좀 크게 늘었던 것 같고 수량은 막 그렇게 좀 줄어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리포트 봤을 때는 이제 포인트로 뭐 미국향 매출 증가랑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건설 시장 호조로 이제 23년에도 뭐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대표이사님이 회사를 좋게 보고 지금이 좀 싸다고 생각해서 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